갑자기 영상이 끊겨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동영상으로 찍고 있는데 갑자기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끊겨버렸네요.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치석입니다. 이 치석은 치면이나 구강 구조물에 침착된 석회화된 부착물 치석입니다. 이 치석은 치은 연상 치석과 치은 연화 치석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치아의 임상치관 부위 발견되고요. 치은 변연을 따라 분포하고 있습니다. 또 황백색을 띠고 착색에 의한 변색 가능성이 있는 것이 치은 연상 치석입니다. 또 치은 연화 치석은 치은 변연 하방의 치근 표면 치준항 내로 연장 가능성이 있는 치석이고요. 치준항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색을 띠고 있고 아무래도 잇몸 안쪽으로 살고 있는 치석이라 그런지 조금 약간 제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치석의 임상적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치태의 고정원이고요. 세균의 조직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합니다. 치석 표면의 다공성으로 인해 치태 저장고 역할을 하고, 치석이 치주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위협 인자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적절한 처치는 치주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기타 국소적 인자입니다. 구강 내의 여러 요소가 치주 질환의 유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여 인자로 작용을 하는데, 이 기타 국소적 인자에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 4가지 인자만 뽑아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음식물 잔사입니다. 식후 일시적으로 치관부에 체류하는 침착물입니다. 구강 내에 남아서 비위생적인 구강 환경을 만들고, 당분을 함유한 음식은 치태와 산을 만드는 박테리아와 함께 치아 오식증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착색입니다. 치아 착색은 말 그대로 치아 표면에 착색된 침착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눈에 보여져서 심미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치은 염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착색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담배에 의한 착색이 있고, 아니면은 칫솔질을 충분히 하지 않거나 새치질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내는 그런 착색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착색들이 있고, 다음으로는 해부학적 이상입니다. 해부학적 이상에는 치아의 형태 이상, 그리고 비정상적인 소대 부착, 그리고 구강 전정 이상이 있고요. 우선 첫 번째로 치아의 형태 이상은 치태 부착이 쉬울 뿐만 아니라 치태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주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인자입니다. 또 비정상적인 소대 부착은 소대가 지나치게 치아에 근접하여 부착되어 있거나 두꺼우면 치아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예시로 들자면 상악 중절치 부위입니다. 발음 및 치태 조절에 장애 요소가 되는 것이 비정상적인 소대 부착이고요. 구강 전정 이상은 얕은 구강 전정의 경우 자정작용 및 원만한 칫솔질이 어렵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흡입니다. 계속적인 공기 접촉으로 구강 점막이 건조되어서 치은 염증과 치은 비대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호흡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기타 국소적 인자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신적 원인입니다.
전신적 원인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저는 3가지 영양상태 이상, 전신질환, 흡연에 대해서 한번 꺼내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영양상태의 이상입니다. 영양상태가 불충분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해서 치주질환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감염에 대한 숙주 반응을 저하시키고 치주질환의 유발과 진행을 촉진시키는 그런 건 합니다. 또 영양결핍은 치주 조직뿐만 아니라 입술, 구강 점막, 골 조직에 이상을 가져오는 구강 변화를 초래시키고 영양결핍 자체만으로 치은염이나 치주낭을 야기시키지 않으나 치주 조직의 상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소 자극 인자나 교합력에 해로운 작용을 악화시킵니다.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B 복합체 등이 영양상태 이상에 해당되고요. 다음으로는 전신질환 중 전신적 원인 중 전신질환입니다. 전신질환은 소모성 질환, 혈액성 질환, 그리고 임상적 중요성으로 이렇게 나눠 보았는데요. 소모성 질환은 당뇨병인 경우 다형핵 백혈구의 기능 저하, 콜라겐 대사의 변화, 창상의 치유 지연, 세균총의 변화, 감염에 대한 감수성 증가를 일으키고 혈액성 질환은 혈액 질환의 존재를 암시하거나 확진을 위해서는 철저한 진찰과 안전한 혈액 검사를 해야 합니다. 에이즈 환자의 55%에서 구강 내 다양한 구강 병소가 나타나게 되는데 구강 내 모상 백반증, 캔디다증, 부정형 궤양 및 치유 지연, 카포시 6종 등이 구강 내 소견으로 해당됩니다. 다음으로는 흡연입니다. 흡연은 현기성 미생물이 번식하기 좋은 산소량 감소 변화를 통해서 더 많은 병원성 치태 형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흡연은 화학 주성 반응 및 백혈구의 포식 작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구강세포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또 말초혈관을 수축시켜 면역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능력을 제한시킵니다. 크게 니코틴, 일산화탄소, 시안화, 수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적 원인입니다. 기능적 원인에는 하나 있습니다. 교합성 외상. 교합성 외상은 1차 교합성 외상, 2차 교합성 외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차 교합성 외상은 정상적인 치주 조직에 과도한 교합력이 가해져서 치주 조직에 파괴가 나타나는 경우를 1차 교합성 외상이라고 합니다. 2차 교합성 외상은 치주 조직이 파괴되거나 손실로 압력 수용 능력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또는 과도한 교합력이 가해져서 치주 조직이 파괴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교합성 외상의 치료는 원인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신중히 선택하여 치아 삭제를 포함한 교합 조정을 하거나 바이트 플랜트나 스플린트에 의한 교합 요법을 쓰거나 교합 관계를 재구성하거나 교정 치료에 의한 치아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치주 질환의 치료 방법입니다. 우선 저는 3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비외과적 술식, 외과적 술식, 교합 치료입니다. 비외과적 술식에는 치태 조절, 치석 제거술, 치근 활택술이 있고요. 외과적 술식에는 치은 연화 소파술, 절제용신 부착술, 치은 절제술, 치은 성형술, 치주 판막술 등이 외과적 술식이고요. 교합 치료, 치아의 선택적 삭제, 치아 수복, 치아 교정,
교정, 수술의 방법을 통해 건강한 치주 조직의 유지에 필요한 기능적 관계 설정을 위한 술식입니다. 이렇게 3가지의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방 방법입니다. 기계적 치태 조절이 치주 질환의 예방 방법 중 하나인데 칫솔질과 보조 구강 위생용품을 사용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칫솔질 방법도 바스법, 회전법, 횡만법, 스틸맨법, 차터스법, 폰즈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자기 구강 환경에 맞는 양치질 방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기계적 치태 조절 방법과 또 치실, 치간 칫솔, 나무 자극기, 고무 자극기, 수압, 청정기 등의 보조 구강 위생용품을 사용하는 기계적 치태 조절 예방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4주차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